안녕하세요. 제일경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로운 다른 파트를 진행해야 돼서 그동안 여러분이 한 3주 정도 됐죠. 3주 동안 배운 내용을 아주 그냥 총정리해서 요약해서 이 한 편으로 복습도 할 겸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들으시면 아는 얘기지만 이게 경마장 가면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깜빡깜빡 하시면서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을 못 맞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핵심 포인트고 기본 개념인데 그걸 또 깜빡 놓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상지나 이런 PDF에 거기하고 또 배당판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기본 이걸 까먹을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거 빨리 한번 총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막 자세히 설명 안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겠지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빨리빨리 여러분께 다른 내용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빨리 총정리한다 이런 생각 갖고 뭐 알고 계시면 스킵하셔도 되고 뭐 제 채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경주마 질주 유형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런 얘기죠. 앞에 가는 말 선행마 프론트 러너라고 그러는데 출발을 빨리 하는 애들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트 완폴롱 요게 가장 빠르면 선행 나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꼭 선행마가 앞에만 나간다고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함께 보셔야 할 것도 뭐야. 이놈이 지치지 않았나. 마지막 남은 거리를 그래도 꾸역꾸역 띄워줄 수 있는가. 그런 거 요것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꼭 앞에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선행이냐를 따질 때 앞에만 보는 거고 끝까지 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를 판별하시려면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숫자로 굳이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말이 선행마라면 스타트 완폴롱하고 완폴롱 꼬린 지점 200m죠 다. 여기 거리의 기록을 봤더니 얘가 한 13초 5에 나가서 적어도 탄력이 아무리 죽어도 14초 0 내외로 들어오면 얘 뭐 힘 안 죽었구나 요 정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치는 얘는 뭐 거의 절대적인데 여기는 조금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경기 흐름에 따라 양상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건 아닙니다. 선행마의 최대 단점은 선행마가 한 마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2두 이상 뭐 두세 마리 선행마가 있으면 뭘 해요? 경합을 하죠. 그래서 서로 싸우다 보면 체력이 빨리 소진됩니다. 그게 최대 단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꼭 보셔야 돼.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놈이 그래도 선행 가서 안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선임마 가장 경마에서 경주의 중심이 되는 압도적으로 선행마가 빠르지 않다면 선임마가 솔직히 확률적으로는 가장 유리해요. 이 페이스 주도적인 그런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선행마 뒤를 힘 안배하면서 꿋꿋하게 따라가죠. 그리고 3, 4코너 지나서 승부를 보는 그런 유형을 선임마라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 2, 3, 4, 5 최소한 요 자리를 유지하는 놈은 선임마예요. 그랬죠.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으로 페이스를 유지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페이스 세터라고 불러요. 코너 아주 안쪽이나 뭐 한 2, 3, 4 요 정도의 코너링을 잘 해주죠. 아주 안쪽이 아니고 여기 중간쯤 요 정도 여기에서 선행마를 따라가죠. 요게 선임마다 이건 선행마라고 가정하고 요게 약 1, 2마신 적어도 2, 3마신 차이로 계속 따라가 주면 얘가 직선에 가서 기회가 온다 이런 겁니다. 단점은 선행마를 못 넘어가면 뒤따라오는 추임마한테 따라 잡히겠죠. 그건 이 선임마가 뭐가 없는 거야? 추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게 필요하죠. 이게 얘도 적어도 이런 놈들은 선행마보다 빨라야 돼. 이 뒷힘이. 그래서 얘네들은 적어도 13초 후반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얘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스타트 완폴롱 뭐 G 완폴롱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G마 얘는 뭐 늦게 후미에서 쭉 따라가죠.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 구간의 기록이 우수해야 되죠. 왜? 막판에 힘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놈이 추입 능력이 있구나. 아니면 얘 끝걸음이 추입 안 되겠구나. 그런 거 판단하실 수 있겠죠. 장점은 역전하는 건데 거리가 너무 벌어지면 못 따라가겠죠. 그래서 추임마가 성공하는 케이스는 아주 드물어. 그래서 막건 조합할 때 물론 뒤에 나옵니다만 편성을 보고 앞이 약하냐 그러면 추임마를 강하게 보시고 추임마가 별로 메리트들이 없다 그러면 선행 선입으로 끝날 것 같다 하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말한 선행, 선입, 추입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판별, 구별합니까? 이렇게 하죠. 스타트 기록이 요것만 놓고 보는 거야, 이제는. 요 하나만 봤을 때 요 기록이 나오면 선행마. 이게 이렇게 느려지면 추임마. 그래서 확실히 차이 나잖아요. 스타트만 볼 때 선행 가능이 있고 이러면 추입이다. 시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스타트 기록. 초중반 전개 위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코너를 돌잖아요. 그럴 때 앞에는 선행하고 선입이 가고 있겠죠. 그럴 때 추임마는 중후미에 따라가다가 기회를 엿보고 추입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타이밍을 잡는 거죠. 요거 기록 분석 어떻게 하느냐 이해하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석하느냐. 추임에는 요 600m를 달리는 시간이 39초 이하가 나와야 탄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따로 결승선 전방 200m만 또 보면 13초대 아주 좋으면 12초 9, 8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우수한 추임마입니다. 선입은 그냥 속도만 유지하면 되니까 요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나만 확인하면 돼요. 전경주, 직전 경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 기록이 많이 차이가 안 나면 선입마다 안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끝걸음도 너무 차이 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선임마 늘 이런 얘기로 하죠.
앞에 스타트 완폴롱하고 G 완폴롱을 봤을 때 너무 느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빠르지도 않은 탄력. 물론 빠르면 좋은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죠? 예, 선인마가 그런 특징을 가져야 우수한 선임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위 변화 흐름 체크인데 뭐 이건 선행이 아주 끝걸음도 좋고 해서 앞에 나가서 1등으로 들어오면 아주 좋은 거고 최소한 2등을 유지하면 야 이놈 선행마 맞네 이러는 거야. 이게 만약에 끝걸음이 퍼져버리면 3위나 4위로 밀리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선임만은 초반에 자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가다가 결승선에서 요 상태로 들어와 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 이런 걸 선임마의 기질이 있다, 특징이다 이런 말입니다. 추이면은 보통 제가 그랬잖아. 1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맨 뒤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착을 많이 들이댄다. 또 아쉽게도 3착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응용하면 어떤 마필이 세 마리가 있다면 이런 게 성립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삼두가 명확하게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하나가 선행이고 하나가 선입이면 또 하나가 추입이면 이게 쌍승식이 나와요. 그렇겠죠. 이게 강선행이다. 그러면 얘를 1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A마, B마, C마다. 그러면 A를 머리도 놓고 B, C를 2등, 3등으로 보는 거죠. 1위, 2위, 3위. 혹시 모르니까 A 놓고 B가 따일 수도 있으면 C, B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쌍식 여기까지 맞추면 3쌍승식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더 공부하시다 보면 요렇게 전략적으로 배팅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그런 겁니다. 출발, 습성, 기수, 패턴 무슨 얘기냐? 빠른 출발을 잘 하는 기수가 있어요. 누구누구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자꾸 결과를 보다 보면 그 기수 이름이 자꾸 등장할 거야. 물론 문세영이가 제일 많이 등장해. 예. 선행, 뭐 선입 다 잘 타죠. 특히 선행, 선입 잘 타요. 추입은 누구나 힘든 거야. 예. 추입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수를 잘 보셔라. 이제부턴 누가 어떻게 타나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기수 승률표가 있는데 그게 달마다 틀려요. 한 달 한 달 틀려진다고. 그래서 누굽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 뭐 이건 다 똑같은 얘기고. 질주유형 판단 요약표. 이거 뭐 기본 아까 앞에 다 나온 거죠. 선행이 당연히 빠르면 선행이고 스타트가 느리면 추입인 거고 뭐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요약해 놓은 거예요. 지금 또 제가 또 설명해드린 그런 내용을 자 마필의 변화 제가 늘 중요합니다. 마필은 변화가 와야 합니다.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어떤 게 변화가 온 건가 이런 거죠. 일단 조교 우리가 근데 조교를 볼 수가 없잖아. 저는 예전에 돈 내고 조교도 봤는데 뭐 그렇게 모르겠어. 왜냐면 조교는 또 조교 전문가들이 있어서 또 분야가 틀려서 제가 한 6개월 돈 내고 봤거든요. 물론 몇 개 건진 건 있어. 보니까
가다가 막 퍼지는 말이 있더라고. 분명히 제 다음 주에 예상지 1등으로 팔리는 놈인데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오는데 앞에서 서버리더라고 이놈이. 다리 뒷다리가 막 옆으로 벌어지면서. 그거 이제 파행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 말 빼고 샀는데 그거 안 들어왔어. 그런 거 조교로 보는 건데 여러분 분석해서 맞추기도 힘든데 무슨 조교까지 봐. 나는 그 이후로 조교 안 본 지가 이제 10년 됐거든요. 뭐, 물론, 조교 보면 무조건 플러스 알파이 되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PDF 보고 유추할 수 있어. 조교 횟수가 많아지면 좋은 거야. 너무 건성건성했다는 건 그 말의 기대치가 떨어진 거야. 아니면 완성돼서 대충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조교 횟수 보면 이거 조교 많이 했네, 뭔가 있네, 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 써있네. 조교 횟수가 증가한 건 이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뭐 장구 추가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우리가 또 몰라. 이건 조교사만 아는 거야. 그 말이 뭐 예민하다든가 뭐 아무튼 마필의 특징에 따라 장구를 바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 파악 못해. 그렇다고 신규 새로 장구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그게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예전에 장제라고 있어. 장제가 뭐냐면 말, 발, 굽에 여러분 말, 발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구멍 뚫린 거 이거 알죠? 어? 이거 뭐라고 그러지? 무슨 발굽에다가 박잖아. 몰라? 못으로. 이거 뭐라고 부르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나 이것까지 연구했었어.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러더라고. 야, 너무 많이 알아도 새끼야 못 맞춰. 많이 한다고 맞히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알면 할수록 더 어려워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조교는 관심 있는 분들은 요새 유튜브에 보면 공짜로 조교 좋다고 얘기해주는 방송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들어와. 걔네들 믿고 살면 힘들어. 차라리 분석하고 사는 게 더 확률 높아.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분들이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 ARS나 돈 내고 하면 제대로 하겠지만 유튜브에서는 그냥 뭐 보편적인 말들만 소개하는 것 같더라고.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마체적인 변화가 왔다. 난 처음에 한 진짜 10년 동안 경마하면서 내가 그랬잖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다고. 마체종이 매일 화면에 뜨잖아요. 그 뭐야 경주로 나가기 전에 일시장 끝나면 나 저거 왜 자꾸 보여주는 거야. 배당판 봐야 되는데 막 속으로 그랬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 여기 써 있는데 증가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 500kg대 넘어가는 애들 있죠. 얘네들 살찌면 안 좋아. 둔해져.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비상벨 여기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누르고 경주성적을 가보면 기록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보여.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체크 하셔야 돼요. 원래 이게 이 마필이 처음 딱 등록을 해서 주행을 처음 볼 때 그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봐봐. 어때? 지금 1등 했어. 2등 했어. 요때 보세요. 지금보다 어때? 빠져있지. 이게 군살이 빠진 거야. 근육화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거야. 그러면 이게 가장 얘한테 이상적인 몸무게야. 아시겠죠? 이랬을 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나 무조건 10 정도는 별 의미 없어. 운동해버리면 빠지니까. 근데 이거야. 극단적으로 쪄버리든가 극단적으로 빠지든가 그거야. 그러면 성적에 영향을 미쳐.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체중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 있어요. 그죠? 기본이야. 예. 당연한 얘기야, 솔직히. 왜냐면 조교를 하면 살이 빠져. 그리고 들어가서 밥 먹고 그 다음날 라면, 그 다음날 얘네들 일어나면 원상 회복돼. 예. 부담 중량 변화. 이것도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몸무게를, 응? 말하는 게 아니야. 부담 중량이라는 건 등짝짐이죠. 이건 등짐이야, 등짐. 말이 등에다가 매달고 뛰는 무게라는 뜻이야. 여기에는 기수, 뭐 아까 말한 장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부담 중량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야. 그만큼 부담 중량이 낮다는 건 능력도 낮다는 거야. 어디에서? 레이팅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6등급 있잖아. 이건 별정 A라고 그러죠. 이건 딱 정해져 있지. 앞말과 수, 거세말은 얘가 55kg면 얘네들은 무조건 플러스 2kg 해갖고 57을 달아버리죠. 얘네가 53을 달고 나오면 얘네들은 55를 달죠. 이게 별정이야. 이건 의미가 없어. 부담 중량의 변화가 아니니까, 고정이니까. 근데 5등급 이상으로 가면 5등급 이상으로 가면 레이팅에 따라서 가장 높은 레이팅을 갖고 있는 말의 기준으로 1점마다 0.5씩 부담 중량 내려준다.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레이팅에 대한 얘기하면서 했죠. 그럴 때 동급 쉽게 얘기하면 능력이 엇비슷한 선임마, 같은 선행마 또는 같은 추임마 이런 데에서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부담 중량도 중요하다. 그런 뜻이지. 전체적으로 막권을 또 구매하실 때, 야, 이거 부담 중량 제일 낮으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야. 52kg짜리만 디립다 막 조합해서 산다. 물론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란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부담 중량의 변화는 뭐냐면, 직전 경주에 얘가 예를 들어서 55kg를 달고 뛰었는데, 그 다음에 54.5를 달고 뛰었다고 치면 분명히 유리한 거 아니야. 이때부터 0.5kg가 감량됐으니까. 근데 이 이유는 다 있어. 등수에 못 들어오거나 레이팅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더 높은 레이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의 레이팅에 맞는 부담 중량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부담 중량도 마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경은 쓰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뭐 나중에 탁 봤을 때 뭔가 수상하면 여러분들한테 다 사인해 드릴 거야. 신호 준다고 내가. 이거 유의하셔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있으란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죠. 거리, 주로 변화. 왜 이런 거지. 마필마다 거리 적정이 있죠. 또는 거리 적성이라고 그래. 왜 그랬죠? 1200에 유리한 애가 있고 1400에 유리한 애가 있고, 그죠? 근데 얘가 1200에 뛰면 잘 뛰는데 조교사가 갑자기 1400을 내보내. 이렇게 보내. 이런 거 봤었죠? 내가 수업하면서 중요한 거다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어때? 다시 1200으로 돌아오지. 이때가 승부 타이밍인 거야. 물론 여기서 10등한 놈, 여기서 막 9등한 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2등 했었어. 근데 여기서 7등, 5등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일로 오면 승부라고. 이 거리에 적정이 맞는 거잖아. 이거 말하는 거야. 이 변화. 왜 여기 갔을까? 내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 중요합니다. 보시라고. 이거 왜 여기 갔겠느냐. 막 그런 얘기 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이거. 본래 자기에 맞는 적성거리가 있어. 복귀했잖아.
1200에서 1200으로 중간에 다른 거리 나갔다 왔잖아. 그 얘기하는 거라고. 기수 교체 중요하죠. 100% 맞진 않아. 근데 이왕이면 한번 타본 애가 어? 새로 다른 애로 기술을 교체할 때 당연히 예를 들어 드릴게. 만약에 이동화 기술을 태웠어. 신인급이잖아.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이혁이를 태웠어. 뭐 장추열이를 태웠어. 이때 부담 중량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뭐야 이게 뭔가 변화를 줬죠. 그것도 잘 타는 기수한테. 이해되죠? 이런 건 주목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마필의 변화가 온 거야. 말 자체의 능력도 변화가 와야 되겠지만 여기다가 기술까지 교체해버리면 이게 바로 승부 의지가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당연한 거지 뭐. 그래 이거 당연한 건데 맨날 성적만 붙들고 앉아서 보면 이런 거 여러분이 깜빡깜빡 체크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해 주는 거야. 들으면 다 당연해. 여기서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근데 왜 못 맞춰? 그게 경마라고 맨날 얘기해야지. 신경 쓰시라는 얘기하는 거야. 기록 변화. 이게 내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원래는 중요한 거야. 이게 말의 변화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야. 내가 그래서 맨날 그냥 내가 막 이짓거리 하잖아 여러분한테. 이거 S1F 뭐 G1F 해가지고 맨날 여기서 뭐라고 그러잖아. 이거 봐라 어쩌라 늘어났다 줄었다 뭐 그거지. 가장 핵심이죠 이거.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 내면 그러잖아요. 여기 써있네.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 잊어먹지 마요.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야 저게 솔직히. 출전 주기. 이거 중요하지. 너무 장기 휴양하고 왔어. 대표적인 거 이거였지. 한번 보여드릴게. 우리 딱 복기도 할 겸 기억을 되살렸어. 이때였나? 이거 아닌데? 이거였나? 이것도 아니네. 뭐였지? 기억 안 난다. 이경주였나? 뭐 있었는데? 25일, 24. 이때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참, 좋은 데이터 있었는데, 안 나오네. 시간 가는데, 왜 안 보여? 그래,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할게. 여러분 그때 수업할 때 했었어. 내 기억에는, 그때 8번 게이트였는데, 비 오는 날. 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8마리 뛰었는데 8번 게이트였어. 걔가 8개월 만인가? 아무튼 엄청 오래 있다 나왔어요. 그때 능력이 별로 없었어. 그냥 중위권 애였어. 근데 그놈이 1등 치고 들어와가지고 조금 뭐 10몇 배당인가? 거의 20배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장기 휴양한 애들 주목하셔야 돼. 물론 능력이 없는 애면 볼 필요 없어요. 갑자기 확 하고 살아나진 않아. 근데 건 10개월 이상을 쉬고 나왔어. 그런데 얘네들이 쉬면 마사회에서 쉬는 게 아니고요. 목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힐링하고 오는 거거든. 물론 여기서도 규칙적으로 훈련을 하죠. 놀게만 안 놔두지.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휴양하고 온 애들이 요즘에 계속 입상률이 높아. 그 말은 조교사들이
이제 관리들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옛날에는 장기 휴양 그러면 어떤 걸 장기 휴양 보냈냐면 질병이나 어떤 수술을 해가지고 쉬어야 될 때,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요양의 개념으로 보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적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출전 주기가 길면 나쁘다라는 선입견을 버리시고 유심히 관찰하시라 이 말이야. 대신 너무 빨리 나오거나 이런 건 승부 의지와는 관계가 있을지언정 그 마필은 실력이 없는 애면 그냥 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냥 마구간 자기 마방에 말이 몇 마리 없는 마방에 많아요. 10마리, 열 몇 마리 이렇게 있는 마방 많아. 그게 돈벌이 하려고 내보내는 거야. 말 솔직히 혹사시키는 거지. 어디 안에 들어오면 소득상금 벌어야 되니까. 왜냐면 월급제가 아니에요. 조교사 소득상금으로 자기가 밑에 데리고 있는 관리사나 보조 직원들 월급 주고 나머지 또 그 상금 마주한테 바쳐야 돼. 몇 프로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 빨리 나가는 건 승부 타이밍은 맞아요. 이거 능력마일 때.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하나 알려줬죠. 여기서는 또 말 안 할게. 누가 또 영탐에서 들으면 그거 승부야. 그런 거야. 징후 어떻게 보냐? 당연히 아까 우리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 체중, 거리, 적정거리 나왔나?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돼.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하나만이 아니고 이렇게 두세 개가 복합적으로 변화가 왔다. 그러면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경마에서는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거야. 난 그래. 이 변화가 중요해. 긍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 변화야. 입문자 필수 지식 이거 그냥 쭉 읽으면 다 알아. 거리별 특징. 단거리면 당연히 선행마 유리, 중거리면 선입형 강세, 장거리일수록 당연히 추입형 우위 이렇다고. 선행마가 들어오는구나. 선임마가 들어오는구나. 추임마가 들어오는구나. 그런 건 아니고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집중적으로는 이거를 보시고 판단하면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매일 강조하는 거야. 실질습성, 주임마, 선행마, 선임마, 이젠 다 알죠? 기록수치 의미, 이것도 다 알죠? 첫 600, 200, 이거.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또 토요일, 일요일 돌아올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방송 찍는 게 수요일 새벽이야. 이따 오후에 5시에 출마뼈 떠. 그러니까 이거 상기해서 분석하라고 이 방송 찍는 거예요. 부담 중량, 영향력. 이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여기서 예시를 보시면 알 수 있죠. 1kg이니까 3kg 차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3을 곱해도 최소한 2, 3은 0.6초. 0.6초면 1초가 5, 6마신이니까 2, 3마신 차이 난다. 이 소리예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는 이거 별로 얘기 안 했어. 왜냐면 마필들의 능력이 우선이거든. 그럴 때 우위, 누가 우열 이런 얘기 하잖아. 이거 비교할 때는 이것까지 가야 돼. 이게 정밀 분석으로 들어갈 때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나 지금 막 경마 입문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건 좀 그런 그 경주가 나올 때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정마장 주로 이건 내가 첫 시간에 아주 강조한 거 아니야. 정마장 주로 어떻게 생겼나, 무슨 구조로 돼 있나, 부사는 또 틀립니다. 이런 게 다 경마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조교, 출전주기 아까 했었고, 배당률 해석과 복병마, 이거는 나중에 할 건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
실전, 아까 얘기했죠. 이 말은 어떤 거리가 유리한가? 주행 습성은 선행이냐, 선입이냐, 추입이냐? 이 기록 어떤 거? 부담 중량 변했나? 이런 거. 게이트가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막 이런 거죠.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편성과 전개. 요 주에 들어서 제가 한 이틀 내내 아주 강조하는 거죠. 편성을 알아야 경마가 보인다. 제가 막 그랬잖아. 그러면 편성이 뭐냐? 누구누구 출전하니? 어떤 말들 출전하는 거야? 그죠? 거리 몇 메타 뛰어? 예? 그런 얘기 했죠. 6등급이네? 막 이러면서. 이런 거지 뭐. 편성, 선행마가 많은가? 이런 거 봐야지. 추임마 많은가? 이거 아주 중요했지. 핵심 포인트. 기억납니까? 신마 끼어 있는 거. 뭐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지? 신마 플러스 기존마. 꼭 한 마리 한 마리 들어오는데 100%는 아니고 거의 80% 들어와요. 그때 신마는 어떻게 찾는다? 배당판에 있다. 기억나죠? 이번 주도 아마 이거 출전표 나올지도 몰라. 제발 좀 맞춰. 이건 보너스야. 우리는 이거 못 맞히시면 손해잖아. 이건 답이 있는 건데. 이거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내가 얘기했지. 선행마가 많으면 경주 흐름이 어떨까요? 빨라지죠. 그러면 누가 유리해요? 경합이 일어나니까 느릿느릿 스타트한 거북이인 추임마가 뒤에서 웃는다 그랬죠. 그렇게 꼭 끝나지는 않아. 왜? 선행마가 강선행마가 있으면 말이 다르지. 그런데 강선행마도 옆에서 비비면 부러질 때가 많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선행마가 많으면 뒤에서 웃고 이렇게 추임마가 유리하다는 뜻을 후미에서 추임마가 유리하다라는 걸 아주 뭐라 그래 철학적으로 표현한 표현이야. 멋있어 이거. 선행마가 많으면 뒤에서 웃고 추임마가 많으면 선행이 버틴다. 뭐라고요? 추임마가 많아. 그러면 느린 애들이 많다는 건 뭐야? 선행마가 유리하지? 그러니까 선행이 가서 나 잡아봐라 하고 달려가서 버텨. 아주 진짜 옛날 어른들 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추임마가 많으면 선행이 버틴다. 선행마가 많으면 뒤에서 웃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개 중요하죠. 경주 말들이 어떻게 포진돼 있고 몇 게이트에 몇 번 게이트에 있어서 선행마가 나가면 뒤에 선임마가 붙을 것이고 추임마가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겠지 막 이런 그림 연상하는 거 그걸 전개라고 그래. 이걸 전개를 잘 그리면 진짜 기가 막히고 희열이 와. 맞추면 야 내가 예상한 대로 분석한 대로 들어오는구나. 그런 거. 이건 여러분이 자꾸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 이건 한 번에 안 늘어나. 이게 한 번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저랑 아니면 여러분이 연습하시다 보면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게 자연히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걸 전개라 그래요. 전개를 예측하는 법. 이거 뭐 꼭 법칙은 아닌데 그냥 하다 보면 보여. 이게 뭐 마치 꼭 공식처럼 딱 이름은 이렇게 써놨지만 별건 아니에요. 전개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거야 뭐 당연하지. 게이트 번호. 제일 중요한 개념, 기본 개념은 이거지. 여러분들이 깜빡깜빡하는 게이트 번호야. 여기 딱 게이트가 있어. 1번부터 2번, 3번, 4번 그리고 뭐 쭉쭉쭉 말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여러분들이 뭔 착각을 하시더라고. 네츠 게이트에 유력한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실력도 없는 얘를 갖다가 선정해서 막권 구매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니었죠. 이 네츠에 선행이 있으면 선행이 있으면 유리하잖아. 그때 그 선행을 유심히 가져가서
막건 조합하라고 얘기한 거지 이 안에서 유력한 입상마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진짜 이 편성을 봤더니 선행마가 하필이면 재수없게 한 두 마리 있는데 하나는 2번 게이트에 있고 하나는 11번 게이트에 있다고 쳐. 그러면 얘는 무지불리한 거야. 얘가 능력이 아주 좋지 않는 이상. 그 능력은 뭘로 판단해? 이걸로 판단하는 거야. 이거 하고 뭐? 3FG 그 다음 1FG 요거 세 개로 비교하는 거. 이건 내가 알려줬죠. 엑셀까지 갖다 주면서 알려줬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조금 우세하면 얘는 탈락이야. 아주 많이 차이 나야 돼. 그래야 얘가 선행에서 버틸 수 있어. 아무튼 외곽은 선행이 불리해. 대신 추입은 안쪽이 불리해. 너무 늦는 놈은 그 얘기는 엊그제 한 것 같아. 예. 그다음 그런 것도 전개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야. 출발 반응 이런 거. 실전 전략 요약 전개에 유리한 말 그를 걔네들을 우리는 축마라고 그러죠. 일명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전개가 유리한 말을 뭐 선임막 그 편성에서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선입이 될 수도 있고 추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전개가 유리하잖아. 전개 유리마. 전개가 유리한 말 어떤 사람은 뭐 자유마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용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분석해갖고 제가 얘기했듯이 편성에 따라서 어떤 강한 선입이 유리하다 그러면 걔가 축마잖아. 그런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복병마라는 건 이제 앞으로 내가 복병마 시리즈를 몇 개 할 건데 이런 말에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전개의 흐름에 따라서는 어떻게 배팅해야 되느냐 이게 실전인데 이거 뭐 흐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전개 흐름은 말들이 어떻게 몇 마리가 선행이고 몇 마리가 추입이고 몇 마리가 선행이어서 어떻게 결승까지 가겠다 하는 예상이잖아. 그럴 때 누가 유리한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뭐 그런 건데 이걸 정확하게 맞춰낼 수는 없어요. 이거 별표 아니야? 이건 정확하게 맞춰낼 수가 없어. 컴퓨터도 못 맞춰놔 이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느끼는 게 전개 흐름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맞추셨으면 잘 전개를 그리신 거고 조금 틀려도 뭐 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전개를 정확히 그려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수들도 자기 맘대로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뭐 선행마 다수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경합이 일어났죠. 그러면 누가 유리하다 그랬어 내가? 취마가 유리하지. 뭐 이런 거. 느린 편성이야.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부산 1600m 전부 추임마였지 거의가. 그러면 선행마가 안 보였잖아. 그럴 때 선행마 찾아야지. 이런 거. 균형은 이게 골고루 있는 거죠. 선행, 추입 다 골고루 분포돼. 이게 제일 맞추기 힘든 거야. 이게 각각의 말들을 다 분석하고 여기에서 잘라내고 여기에서 커팅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게 제일 분석하기 까다로워요. 근데 이런 거는 확실히 이런 편성 만나면 이런 걸 맞춰. 나는 이런 거 좀 많이 맞춰. 왜냐면 이건 뚜렷하잖아. 이게 확실하거든 맞추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 집중해. 일단은 자신감이 생겨. 이런 거가 여러분이 막 맞춰내면 이제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좀 신경 쓰시라고. 자, 뭐 아까 얘기한 거야. 너무 선행마가 많아서 싸우면 추이마가 유리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뒤에서 웃는단 말이야. 그럴 때 너무 느려. 다 느린 보들만 있어. 그럴 때 선행마 한 마리 딱 잡으면 얘는 가는 거죠. 균형 흐름 어렵다고 그랬죠. 이런 세 파트가 있다는 거야. 편성이. 그걸 잘 분석해내셔서 공략하시라는 포인트예요. 그 시야 이제 거의 없을걸? 실전 적용 팁 지금 얘기한 거야. 출전마의 일단은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죠. 우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알려줬지. 어떻게 하세요 순서.
아, 이 편성은 선입이 유리하다. 아, 이 편성은 선행이 유리하다. 아, 이 편성은 앞선이 약해서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선입하고 추입이 기회가 온다. 막 이런 거야. 이거 뭐 그려보는 건 뭐 미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려치는 거고. 무리한 경합 시 뒷말에 주목하라. 이게 추임마 강조하는 거야. 추임마가 기회가 온다. 이 소리죠. 또 적어 드려야 이해하시지? 기회가 온다. 유력한 선행에 한두가 있으면 얘는 가서 버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얘가 이제 여기 써 있잖아. 안 죽어. 만약에. 선행도 있고 혼자야. 그리고 뒤에 애들이 다 느린 애들이야. 뭐 추진력도 없고 막 별다른 특징들도 없어. 그러면 얘가 단독 선행 가는 거야. 버티는 거야. 1등 아니면 2등으로 들어와. 그러면 충마를 누구로 잡아야 돼? 얘를 잡아야지. 예, 그 말하는 거야. 예, 여긴 충마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야.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충마를 엉뚱한 거 놔버리면 일단 다 틀려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충마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편성을 보시고 이거예요. 우리가 여지까지 배운 내용 다 이거 이제 하나로 끝난 거야. 이제 마지막 4주차부터는 우리가 1300 했죠. 1400 했죠. 그 다음에 1300, 1200을 집중적으로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별로 다음 시간부터는 거리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리별 특성 유형을 내가 가져와서 여러분하고 분석할 거예요. 1300이면 1300, 1200이면 1200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만나도 자신 있게 막권 추려내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기서 뭐 어떤 기법이라고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제가 아는 뭐 상식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하세요. 이러면 도움이 돼요. 막 이런 얘기가 방송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또 다다음 주까지 가면 거의 제 예상으로는 여러분이 굉장한 수준이 돼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요일 날 출전표 받아보시고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분석해달라고 그러지 마. 그건 예상이야. 내가 얘기했지. 하다가 뭘 모르는 걸 해야지 물어봐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나도 시간 내기도 힘들고 조금 그래요. 내가 대신 약속드린 대로 적어도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전까지 압축 막권은 내가 뽑아 놓을게요. 대신 서울 말만 할 거야. 나 부산 제주 안 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중간에 좋은 데이터 있으면 영상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